안녕하세요. 국시 모성 특강을 맡은 서승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모성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근 모성 간호와 국시 경향을 한번 보시면 객관식 35문항 중 우리가 14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예, 꽈락이죠. 그래서 그리고 2022년 기준을 봤는데 그 전보다는 좀 체감 난이도가 한 중으로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또 핵심 내용 정리하시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저희가 이제 여성 건강 개념, 또 성 건강 간호, 또 생식기 건강 사정에서 앞부분 여성 건강 개념과 성 건강 간호 이 두 부분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성 건강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매년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출제도는 보통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목적 그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출제 개념을 보시면 여성 건강의 개념, 목적, 그 다음에 생식 작용과 호르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월경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호르몬의 변화 과정, 그리고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지 그 기능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성교육, 또 성폭력, 피해 여성의 간호 이 부분도 우리가 빼놓고 보시면 안 되겠고 잘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생식기의 건강 사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성 건강 개념인데요. 자, 저희 보겠습니다. 자, 여성 건강에서는요, 계속 개념이 이제 쭉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성의 전 생애 주기의 건강 관리 제공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생애라는 게 중요하죠. 전체, 총체적인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건강관리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는 여성에 따른 그 여성이 중점이 되고 또 여성이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면요. 가족 전체. 배우자도 있고 또 뭐 여러 다른 가족들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건강 간호의 철학이에요. 자, 우리가 여성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는 인간에 대한 생명, 자, 우리가 산부인과 여성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과 존엄성을 어떻게 존중하는 간호의 기본 이념 이거를 깔고 있고요. 또 여성 중심 간호를 이 가족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강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결국엔 뭘 추구하냐? 우리가 여성 건강 간호의 그거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려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 건강 간호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도 빼놓고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거의 매년 나오는 단골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 건강 간호의 목적은 자, 여성의 성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성 건강 간호에서 뭐가 중요해요? 또 생식기관, 또 생식 작용, 또 모성 역할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여성의 삶의 전체를 간호한다.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여성 건강 간호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단순한 단순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여성이잖아요. 누구의 입장? 여성의 입장이죠.
여성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누구 중심? 예, 여성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여성의 위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여성으로 중심으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즉 여성은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어떤 건지 그냥 본인 스스로 어디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기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할 것. 그리고 이걸 누가 옆에서 뭐 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여성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 예, 남성 중심의 의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성 스스로 본인의 문제와 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본인이 결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가 여성 건강 간호의 목적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여성이 가족 구성원의 핵심이에요. 자, 가족 구성원 이제 여러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이 여성이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우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가족은 여성이 전체로 해서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여성 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역할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거가 전체 개인적인 것 또 가족 전체의 건강을 이제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요 키워드 여성 삶 전체인 거,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이다, 스스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가족 중심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주요 키워드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건강 간호의 목적.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봤는데 이제 협의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좁은 의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자, 여성건강 간호에게서는요. 자, 사춘기에서부터 좁게 보시면 폐경기까지 폐경기 이후까지 여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사회, 문화 맥락 안에서의 여성의 특징, 그 다음에 이런 건강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중심, 그 다음에 가족 중심 이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성과 가족 중심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요 키워드로 같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성 건강 간호 이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성 건강 간호에도 우리가 이제 간호를 함에 있어서 간호학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죠. 여성 건강 간호에서는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지, 어떤 이론을 접목으로 해서 우리가 간호를 끌고 가는지 그 이론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성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여성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 여성의 삶을 전체로 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존재다. 이 말이 나와요. 총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거, 부분이라기보다는 합이라는 거, 토탈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총체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 객관식 답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 키워드를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여성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총합적인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을 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의 입장? 여성의 입장. 여성주의 이론이니까요. 그 다음
자, 여성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여성의 개념이 뭔가 나약하고 의지적이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좀 요즘에는 어때요? 여성들이 나름 자기의 전문성과 또 경제성, 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면서 본인의 능력이 키워졌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결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환경 안에서 본인이 끌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과 결단력.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체적이다. 그 다음에 여성 스스로의 힘과 결단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성건강 간호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으로 가족주의 이론이 있어요. 네,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기출되고 있는데요. 자,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은 뭐예요? 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출산과 하면서 양육 또 아이를 키우는 사회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가족 안에서의 주요 기능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전체의 과업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족의 주로 가족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고유성.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성에 대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존중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강점을 키워주고 가족 안에서의 능력을 서로 격려하고 강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가족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힘을 받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최근 여성의 권리 존중,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또 이제 분만을 하고 있는데 이 분만이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굉장히 누구의 여성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주요 발달 단계죠.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발달 단계에 따른 그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애들이 청소년기 아니면 그 이후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각각의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업들을 해 나가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주의 이론도 같이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건강 현황이에요. 자, 우리 여성 건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대 수명은 어때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의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수명 연령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여성이 훨씬 오래 살죠. 남성보다. 그래서 여성이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길어져서 어쨌든 여성은 혼자서 또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건강 간호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성의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환별 특성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제 길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사망 원인, 어떤 질병으로 죽는지 보면요. 1위는 암이에요. 예, 암으로 지금 이제 사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주요 암은 뭐죠? 예, 유방암. 네, 18년 기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그래서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 보면 이 자궁경부암과 또 유방암 쪽으로 해가지고 여성 질환의 특징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 보시면 10대 사망률로 보면은 주요 뇌혈관, 고혈압,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같은 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성 건강 현황에서는요, 임신 관련 특성을 보시면, 네. 자, 요즘 뭐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기도 낳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이 육아 정책과 이런 걸 펴고 있죠. 그래서 산정 관리, 뭐, 임산부 뭐, 카드 해가지고, 굉장히 뭐 무료로 거의 뭐 아기만 낳으면은 돈도 받고 수당도 받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산정 관리는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만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거의 아기도 저출산으로 0.8명 뭐 이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분만액에 있어서는요. 또 지금 나이 들어서 낳잖아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고위험 산모, 고령 산모이다 보니 그냥 자연 출산보다는 보통 제왕절개로 해가지고 분만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분만실 같은데 뭐 가다 보면 거의 실세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모유 수유는 네, 자 모유 수유는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육아에게 있어서 하고는 쉽지만 또 맞벌이 여성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 엄마가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먹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감소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육아 정책 아니면 육아 휴직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산후관리예요. 네. 자, 요즘 예전에는 거의 뭐 집에서 산후관리를 뭐 했다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수술부터 또 산후관리까지 이 병원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이런 산후관리도 엄청 잘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 이제 이런 혜택을 꾸준히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생식기 건강 관련 문제. 네,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생식기 건강 관련 주요 문제로 뭐가 있냐면, 주로 뭐가 있어요? 빈혈과 뭐 월경 곤란증. 네. 그 다음 이제 40에서 60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자궁 근종, 이 비율이 양성 질환으로 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요즘 이제 피임을 어떻게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서 피임 실천율은 계속적으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이제 문제로 해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중절 시술 한번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큰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대 임신과 미혼모 예, 이런 문제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문화적 이슈로 보면요. 자, 예. 최근, 네, 흡연하고 있는 여성, 흡연 음주 여성, 네. 자, 대학교 뭐에서도 보면요. 예. 흡연율이요.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지금 길거리에서 뭐 중고등학생들, 뭐 학생, 여학생, 특히 뭐 여대생들도 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흡연율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율은 좀 감소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조금 증가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경제활동 실태를 보겠습니다. 예,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떻게 해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지금은 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고 어떻게든 여성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육아휴직은요. 예,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예, 증가 추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강 행위 실태, 예, 건강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보통 여성은요, 본인의 건강은 좀 나쁘다 이렇게 좀 주관적 건강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체중 조절, 체중은 조금 감소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고 또 신체 활동,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증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도 보면은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책임 활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뭐 자궁경부 검진율 뭐 이런 것도 꾸준히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 검진 수진율이요. 남성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자가검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유방의 자가검진 하는 것도 조금 볼 텐데요. 이런 것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금 올릴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스미어 해서 자궁경부암 검진, 예,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갱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골다공증해서 골밀도 검사들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도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